진관사 주지 개호입니다. 저는 오늘 진관사의 의례 음식 마지와 바루 공양에 대해서 발표하겠는데요. 아까 임돈희 교수님께서 그 바루 공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 쌀 한 톨도 아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한 톨의 쌀에도 만인의 노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7근입니다. 이 7근이나 되는 쌀 한 톨을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옛날에 저희들은요 고향주 채공 살 때 한 번도 이거를 수채공에다 보내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어른 스님네들이 말씀하시기를 쌀 한 톨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내버려서 썩기까지 제석천신이 울면서 합장하고 썩을 때까지 합장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음식을 아끼고 모든 게 다 수행이라 생각하고 이 산사 음식은요 뭐 마지와 바루고양 이따가 발표하겠지만은 자연식이고 자연이 숨쉬고 깃들어 있는 음식이면서 또 건강식이고 수행식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지 그냥 맛을 취해서 먹는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루공양의 상에는 일식삼찬입니다. 삼찬이라는 거는 그 간장, 된장, 김치는 빼고 두부 음식이라든지 콩나물 음식이라든지 시금치 음식이 삼찬에 들어가고요. 간소하게 드시지만은 요새는 상차림을 해가지고 뭐 한 10서너 가지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단조롭고 아주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 이 바로 산사 음식이고 사찰 음식이에요. 진관사의 그 공양 음식은 자연이 숨쉬고 깃들어 있는 음식이지만은 매일 먹는 것이 저희는 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식이라 하고 또 맛으로 마음으로 또 색으로 눈으로 보는 음식이 진관사의 음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열애의 밥은 감로의 맛이니 자비로 익힌 것이다. 모든 것이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진 음식이고 공덕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제도 보면은 선원청규의 이시죽반, 그다음에 중년제, 중년대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날 승가공양은 본사이신 부처님께서 올리는 마지와 제자들이 수행 음식을 하는 그 바루공양을 비롯해서 그 축원 대중들에 의한 반승 그리고 각종 제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음식을 오려는 제공량을 들 수 있는데 수행 음식은 마지와 바루공양이 수행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공덕과 나눔의 음식은 반승과 제고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제사 손님들이 오셔서 드시는 음식도 저희들은 공덕과 나눔의 음식으로 보는데요. 부처님 제세 당시 때는 남방에서는 탁발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쭉 거리로 나가면은 각각 이렇게 집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셨죠? 그 남방에서는 일식만 하셔요. 왜냐하면 오후 되면은 그 음식이 다 상하기 때문에 너무 더운 나라라서. 그렇지만은 중국에 건너와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하루 한 끼 음식으로는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또 건강에도 약간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밥과 아침에 죽 아니면 밥이고 점심에 정신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다 이제 엄격히 갈려는데 마지와 바루공양은요 부처님과 제자들이 공양이라는 점에서 문화의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뿐 일상 매일의 공양일을 통해서 그 현재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도 실제로는 하루 두 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시에 한 번만 올리는 공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서울 북한산 천년고찰 진관사는 근대 역사로 보면은 6.25 때 전소돼 가지고 1963년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다 중창에서 창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도 선방을 통해서 바루공양을 계속 이어왔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오는데 보통 동방화를 입고 하는 바루공양은 저희들이 아침에 하는 공양이고, 법공양이라 해서 가사 장삼을 수하면서 아주 엽법하게 하는 것을 이제 법공양이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이제 전제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공양 음식의 핵심적인 죽인 마지와 바루공양의 역사를 조명해보고, 또 조선시대 대차례에서 간행된 승가공양 관련 의식집을 살펴본 다음에 일상의례와 또 제당일의 의례로 분류해서 마지와 바루공양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진관사의 특성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선원총계에 보면은 이시죽반의 바루공양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북송시대 때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하발이고요. 방발, 주지, 입당, 전발, 축원, 행식, 오간, 출생, 긱식, 세발, 절수, 요서 사흘은 음식을 마친다의 사자예요. 명사로 쓰일 때는 식자로 쓰고 동사로 쓸 때는 사로 읽습니다. 그래서 반사을 하면은 음식을 마치고, 여기 행친이라는 것은 그날 대중공양 음식이 오면은 앉은 자리에서 공양을 돌리는 걸 행친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상하면 상을 물려가지고 바루가 끝나는 걸 얘기했고요. 반승이 따르는 제당일에는 중년제와 중년대제가 있는데요. 중년제는 누가 이제 이렇게 주관을 하냐면은 큰 스님께서 중년제를 이제 이렇게 주관하고, 규모가 큰 수육제라든지 영산제를 질 때는 모든 대중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음식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원총교에 보면은 저 위에는 수행자의 음식이고 스님네들을 하는 대중공양의 묵언 음식이에요. 묵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중년제와 중년대제는 지금 그 단위가, 언어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중년제는 큰 스님이 주관해서 드시는 공양, 중년대제는 모든 수록제가 끝나고 나서 대중들과 이제 신도님들과 함께 드시는 공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죽반은 요걸 부죽반이라 그러는데 묵은 작법이고요. 밑에는 식당 작법이에요. 그때는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도 되고 그렇게 절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마지와 관련된 이제 이런 공양 의식문인 진원공공은 마지 올릴 때 진원건공이라는 연부를 합니다. 승가일용 식시 무건작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조선시대의 마지와 바루공양 의식문은 크게는 일상의 마지와 바루공양, 그리고 제당일의 마지와 바루공양이 있는데요. 일상시에는 사시의 마지 바루공양 마지를 올리고, 제당일에도 사시에 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올리는 이제 면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이런 식의 마지와 바루공양 의식문인 왕실판본인 진원공공과 불갑사의 복장물에 발견된 거창 옥천사 판본의 승가일용 식시무건작법은 특이하게도 간행 시기가 똑같은 15세기 1496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마지와 관련 의식집인데요. 진원공공의 마지공양은 왕실이 간행 불사 이후로 불교의 제반 의식문을 수록한 제반문 청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바루공양 관련 의식집은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승가일용 식시무건작법, 그 다음에 진원공공이 간행 이후로 제반문, 청문 판본들을 통해서 유통되었던 것과 달리 독립적으로 유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세기 불교 의식집을 대표하는 천진명량 수족제의 범음삼법집,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낮제 밤제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편적인 의식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1709년 도림사 판본을 비롯해서 팔도 불교 종무행정의 중심이자 승군의 총봉사가 있었던 중흥사, 이 중흥사에서 간행한 1724년 판본, 그리고 삼보자와 간행처를 알 수 없는, 여기서 삼보자는 편집자를 삼보자라 그래요. 1782년 판본을 포함해서
총 8종 이상의 판본이 전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 판본들에는 일상의 마주와 바로 공양이 아닌 제 당일의 마주와 바로 공양의 이시죽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주목됩니다. 수록제 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의식문을 통해서 조선시대 마주와 바로 공양 의식문은 일상보다는 제 당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원청교는 중국의 북송시대 때예요. 조선시대 마주와 바로 공양의 그 공양의 때와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가공양에서는 공양은 마지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이든 제가 설행되든 당일이든 때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중요했고요. 당대의 도세가 지은 불교계 최초이자 최대의 백과사전인 법원주림의 42권 식시부에는 율장을 중심으로 승가공양할 때와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게 아니고 공양 드실 시간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을 때라 하고 어떤 것을 지난 때라고 하는가, 어떤 때를 공양을 들을 때 먹을 때고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난 때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분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해 뜰 때 비로소 죽을 먹고 해 뜨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딱 해 뜰 때 죽을 먹고 해 뜨기 전은 먹는 때가 아니고 오시에도 먹을 수 있는데 오시라는 게 우리가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오가 지난 후에는 비시식일에서 일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서 보면은 승계율에서는 이 오시를 지나면 털 하나 눈 한막 깜빡하는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때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계율에서는 이제 이렇게 먹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천하에서도 이와 같다. 사천하는 우리가 남선부주 사천하라는데 동불바제 서구단위 남선부주 북구로조 해가지고 사천하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남선부주예요. 차사천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서울시 은평구 진강길 73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천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남선부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밀교 개간집에는 때가 아닐 때 먹을 경우에는 진언인, 근데요 약간 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시식 진언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진언을 하고 먹으면은 제사함 하듯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럼 진언은 어떤 진언이냐? 옴 바사리 어사리 사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옴 바사리 어사리 사바. 옴 바사리 어사리 사바. 내가 12시 지나서 1시에 배가 너무 고프는데 제지내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께서도 이게 조금 이렇게 허용하는 뭐라 그러나 편법이 있는 거예요. 옴 바사리 어사리 사바 7번 하면은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밑에서 보면요, 제 당일의 의례와 이시죽반에 대해서 천지명량 수륙제의 법문삼보집과 승가유롱 식시 무건작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의식집인 천지명량 수륙제의 법문삼보집은 별식당 작법과 제시식당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먹는 거를 별식당 작법이라 그래요. 특별하게 이제 식당 작법이다. 그리고 제식식당은 정심에 공양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른 아침과 정신 공양을 얘기하고, 별식당 작법을 보면은요 이른 아침에 마지를 올리고 건공의식을 한 다음에 대종을 18번 칩니다. 요새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중정에서 바루를 들고 모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식당에서 작법을 하는데 지금도 공양 속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오강계 다음의 개성으로 바루와 음식을 남김없이 비우면은 무슨 제를 하냐면은 개성을 애냐면 막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들이 공양할 때는 막제계를 하는데 막제계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부처님 무량겁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애쓰시니 모든 중생들 어떻게 대사의 은혜에 능히 갚으려. 이 음식을 먹고서 저희들이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시주의 은혜라든지 부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고 막재기를 하고 아침 공양이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제시식당은요, 정신고양이에요. 정신고양이는 강수계를 읊는데, 여기 이제 제식인 승려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시죽반의 정심에 해당하고요. 앞의 의식과 큰 차이는 없지만은 막재계와 달리 강수계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보현보살의 넓고 큰 서원으로 지침 없이 널리 공양을 베풀어 닦으리다.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풀어서 보현보살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수계를 읊고서 이제 다 이제 흩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시식당과 별식식당이 이렇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가일용식시 무건작법의 바루공양은 일상의 의례인 무건작법과 제당일의 의례인 식당작법으로, 아까 중대제연제와 중대제연제가 있었죠. 그거는 식당작법이고, 그 위에서 이제 무건작법은 수행자의 스님네들의 이제 식당작법이에요. 무건작법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의식 절차나 협주, 여기 협주는 주석이에요. 협주 없이 하발계, 해발계, 해발계는 불은 상기계라 해가지고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구시라 해갖고 성도지를 얘기하는 그런 은혜를 일으킨다는 그런 개송인데요. 거기서 쭉 나가가지고 삼시계, 절수계, 수발계까지 요게 이제 성문의범의 소심경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요즘에도 법공양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작법은 무건작법보다 의식의 규모가 크고, 무건으로 하지 않고 어산스님이라든지 그 연불하는 스님이 그 개송을 하면은 따라서 같이 하면서 공양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산이나 인도 등의, 인도도 어산이나 인도하는 스님도 연불 스님을 인도 스님이라 그래요. 인도 등에 의한 창이 따르며 대의만큼 하루낮과 밤의 의식들 사이에서 승가 공양도 이시죽반 체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양, 낮에도 공양하는 걸 이시라 그래요. 두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비해서 개송들의 제목은 없고, 대초로 편지쌈 내용 전개가 뚜렷하지 않은 편이어서 의식구성에 대해 많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선원청규, 이 선원청규는 중국의 선원청규인데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제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가공양이 일상의례와 제당일의 의례에 공이 통용되는 것이었다는 점은 15세기의 승가일용식시 무건작법 이래로 18세기의 천지면양 수륙제의 범음삼보집, 여기는 범음삼보집에는 총 바로 공양에 총망라된 내용들이에요. 큰 줄기에서는 여전히 유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승가공양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시죽반이 1963년에 그 이대 최정려 교수님께서 구술체록으로 한 20세기 초 연복사라는 개성의 고려 왕실 사찰이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큰 제가 끝나고 나서 삼해양놀이, 뭐 땅밑설비법이라고도 하지만은 저희들도 수륙제를 끝내고 삼해양놀이를 하는데, 저희들은 건전하게 하청이라든지 뭐 강명진언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스님이 해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마당놀이를 할 때 이상하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지금 해학적으로 합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멋떨어진 개성판에 여기서 멋떨어지는 건 모서리 떨어진이라는 뜻입니다. 모서리 떨어진 개다리 소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1인상에 옛날에 보면 개다리 소반이 있고요. 거기에 한죽 접시 하옷 입은 빼뜨리고 죽 한 접시에 입을 빠뜨리고, 그러니까 요건 아침에 죽을 먹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아마 매역자백이 거무틱틱한 좀 검은 미역국에 매역자박이라는 말은 미역국을 큰 자박에다 퍼서 이제 놨는가 봐요. 그 이제 거기 그 개다리 소반에다가, 그 다음에 흰아마 두복고개, 흰아마 하는 거는 하얀 색깔 수북한 흰 두부에 두부 고개에
두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뺑뺑 돌아 도라지, 돌아 하니까 뺑뺑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뺑뺑 도라지 그 나물에 한 푼, 두 푼 돈나물, 돈나물 하면 돈이니까 한 푼, 두 푼 이렇게 또 해학적으로 한 푼, 두 푼 돈나물에 원근산처 두릅나물에 그럼 나물이 세 가지죠. 그럼 여기서 지금 소반에다가 아침에는 저기 죽 한 그릇 조금 이렇게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흰 미역국에다가 미역 자백이 국에다가 그다음에 두부 이제 한 소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도라지 나물, 그다음에 돈나물, 그다음에 두릅나물이에요. 거기다 지어 짠지를 지어 짜가지고 짜고우니까 물에다 담궜다가 지어 짠 거예요. 지어 짠지에 건너 된장에 이제 건너 이렇게 된장에다가 맷돌에 간 간장에 거룩히 담아놓고 상에다가 이제 간장 된장은 이제 담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반도 스님네가 여기서 반도는 반두라 그래가지고 공양조 하는 스님을 반두 스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도 스님네가 밥 담는 것을 볼짝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공양이니까 이제 죽하고 반찬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간장 된장하고 또 여기에 이제 밥을 이제 담는데 서산사발이라는 것은 이제 좀 큰 사발인가 봐요. 그럼 한림 주걱은 빼짝 말른 주걱을 한림 주걱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한림이라는 거는 시달림 한다 할 때 죽을 때 우리가 시달림 한다 하는데 그 시달림 한다는 말과 한림이라는 게 비슷하다 하는데 여기서 한림 주걱이라는 건 바짝 말른 죽을 때 되면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림 주걱에 지게진 파리가 몇 마리입니까? 52마리죠. 52마리씩 들락날락하게 담았다 놓고 갖다 주십디다 하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좀 뭐 반찬이 시둥찮다 이렇게 좀 죄를 지냈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어산상이라 해가지고 보니까 나물 세 가지 간장 된장에다가 뭐 두부 좀에다가 시커먼 국에다가 그래서 밥도 뭐 이렇게 해서 들락날락해 18이가 52마리 왔다 갔다 한다니까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해학 놀이 때는 이렇지는 않지만은 즐겁게 신도들하고 스님애들하고 같이 삼해학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루공양이 아닌 저희들은 상공양, 여기서는 상으로 차려진 공양을 상공양이라 그래요. 상중하의 상이 아니고 상 차려진 공양이에요. 그래서 승가의 하루 공양과 그때의 음식 종류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선원청규 이래로 이시죽반의 전통은 20세기 초에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간사 마지와 바루공양인데요. 천년고찰 진간사의 마지와 바루공양은 본사와 제자의 공양이라는 오랜 승가 공양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오늘날에 통양되는 불교에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맞이는 하루에 40맞이를 올리고 또 이제 저렇게 맞이 올릴 때는 이렇게 맞이 그릇이라 그래요. 맞이 불기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생미맞이는 요 생미를 생으로 다 택미해가지고 거기에 돌 하나 티 하나 없이 싹 해가지고 그거를 잘 모셔놨다가 생미를 올리고 그다음에 대보름날에 오곡방 맞이를 하고 저희들은 오곡방 맞이를 하면서 저희들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덕의 음식을 베풀면서 함께 나눔의 음식입니다. 오곡맞이도요. 또 동지파충맞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간정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신도님들과 함께 어울려져선 공덕의 음식, 나눔의 음식이 진관사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섣달금날 이제 조항청을 하거든, 조항불공을 하는데 그때에다가 떡만둣국 맞이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부를 만들 때 만둣국에도 두부가 들어가잖아요. 이따가 올라가서 2층에서 보시면은 포중도 1463년도에 진관사의 스님께서 포중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여러 사람들을 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뭐 어떤 잘 먹는 사람은 7그릇을 잡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그만 양이겠죠. 그래서 음식을 잘 드셨고 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진관사 음식은 공양과 공덕과 나눔의 음식,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진 아까도 그랬잖아요. 열애의 밥은 감로의 맛이니 자비로 익힌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곁들여진 음식이 바로 진관사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맛으로,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 진관사의 음식이고
정말 수행식이고 건강식이고 자연식이고 내가 먹은 몸, 내 인격과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몸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겠어요? 맑은 음식 드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맑아야 되지만은 먹는 음식이 맑아야지만이 우리가 담백하고 단조롭고, 생활이 너무 복잡하면은 이게 사는 게 너무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단조롭게 담백하게 드시면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예. 그리고 일상에 맞이는 하루 한때 아까 말했잖아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맞이 종류도 쭉 보여됐고요. 또한 일상의 바로 공양으로 이시죽반의 이른 아침의 죽과 정심의 밥. 옛날에는 절에서는 다 죽을 드셨는데 요새는 죽을 드시는 음식이 몇 군데 안 되고 다 아침 공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심의 밥, 그리고 오후불식 대신에 아침에 바로 고향과 정심, 그리고 대중들이 따라서 오후불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양의 의식은 선원충경의 영향을 받은 승가 일용식시 무건작법에 따라 나타나는 무건작법의 의식 형태로 행하고 있는데, 이때의 무건은 축비소리에 따라서 개성을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공양이 끝나면 항상 소참이라는 법문은 훈화가 될 수 있는 말, 주지스님이라든지 조스님이라든지 그런 큰 스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면서 그날 하루의 일상에 일들이 대중공사가 있으면은 대중공사를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말씀을 하는 하나의 훈화의 가르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창한 법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한 어록 같은 걸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당일 의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저희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인 친관사 수륙제를 설행 때의 맞이도 사시맞이입니다. 보면은요, 상중 하단이 각각 달라요. 상단에는 30불기, 중단에는 20불기, 하단에는 10불기, 그 다음에 또 밑에 단에는 1불기씩 2불기씩 이렇게 올리는 그런 차서가 있습니다. 1723년 북한산 중흥사 판본인 천지명량 수륙제의 범음삼보집에 따라서 낮제와 밤제의 체계를 따르되 국행수륙제가 대제로 친관사에서 가장 큰 제인 만큼 준비해야 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별식당 작법이라든지 정심에 제식식당의 바루공양은 행하지 않고 신도님들과 같이 함께 상공양을 해서 드시고 제식식당에 앞서서 사시맞이를 올리는 것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맞이와 바루공양의 의식집들은 일상의례보다 제당일의 의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실제 음식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관사의 맞이와 바루공양은 현재에도 서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비교의 대상으로 여전히 유효한 의례와 음식일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맞이와 바루공양의 현재 역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친관사의 맞이와 바루공양의 음식이 서울 삼각산 친관사 공양의 전통의 한 자락을 잇고 있는 점은 사찰의 존립 기반인 시대적, 지역성 그리고 당대를 살았던 이들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그 변화의 양상과 함께 지역 문화와 같이 함께 중요한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바루공양이 널리 보급되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공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